2022년 지스타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을 다녀왔고 인천에서 출발하느라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요. 금요일 이른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부산으로 출발해서 11시에 도착을 했는데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번 지스타는 지하철역에 안내도를 붙여놨더라고요. 덕분에 편하게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입장하니 지스타 반대편 위치에서 따로 현장 구매 공간을 마련해뒀고 금요일, 토요일 할 거 없이 정말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한 30분 대기하고서 표를 받고 백스코로 이동했습니다. 이번 지스타는 최근에 있었던 이태원 사건 때문에 그런지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에 차가 못 다니게 교통을 통제했었고 경찰분들도 버스에서 상시로 대기하셨습니다. 표를 받고 안내에 따라 이동했는데 입장 대기줄이 제가 이번 연도 행사를 쭉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요즘 줄서기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어떤 행사든 대기줄이 아무리 길어도 2시간이 넘어가진 않았는데 이번 연도부터는 아침 대기는 물론이고 새벽에까지 대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진짜 준비 단단히 하고 오는 게 아니면 입장하기 매우 어려워졌다 생각합니다. 그만큼 행사 참여도가 높아진 건 매우 좋은 일이지만 그만큼 힘든 것도 어쩔 수는 없는 것 같네요. 그렇게 긴 대기를 끝내고 백스코에 도착했습니다. 외부 부스도 있었는데요. 다다음 주에 나오는 에버소울과 호요버스, 그리고 피해 거짓, 위메이드, 그리고 넥슨 부스가 있었습니다. 이번 지스타는 역대 최대 규모여서 그런지 2관까지 오픈했는데 저는 1관부터 먼저 입장했습니다. 입장하니 가장 크게 보이는 얼리얼 엔진이 보이더라고요. 옆에는 레드브릭이라는 부스가 있었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넓었는데요. 덕분에 쾌적하게 체험이 가능했습니다. 옆에는 캐세라 게임즈의 칼파라는 게임을 전시해뒀는데 체험하는 모습을 따로 화면으로 분리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지스타 리듬게임류 중에서 가장 인기 많았던 걸로 기억하네요. 그리고 이번 지스타의 메인 스폰서인 위메이드 부스였는데 넥슨, 호요버스급으로 부스 크기가 엄청났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행사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왼편에서는 위메이드 체험 부스가 있었는데 대기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보는 페이탈밤이라는 게임 부스가 있었는데 뭔가 되게 신기했습니다. 포트나이트와 배그를 합친 느낌이었는데 이것도 인기 매우 많았었네요. 어몽어스 다음에 인기가 많아졌던 구스구스덕을 지나서 인벤 부스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번 인벤 마켓에서는 아예 새로운 굿즈는 없어서 살짝 아쉬웠습니다. 이 티모 모자가 인기가 많아서 지스타 내부에서 이거 쓰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명일방줄 굿즈도 있었는데 링이 나오는 장패들을 제외하면 기존 행사에서도 그대로 팔던 물품들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살짝 아쉬웠습니다. 최근 명일방주는 애니메이션도 나와서 굿즈 관심도 높아졌는데 다음 오프라인 행사가 또 열리면 그때는 새로운 신규 굿즈들을 판매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 봤던 것 중에 게이밍 젤리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박스가 뭔가 그래픽카드 박스 같길래 조금 신기했습니다. 마켓 부스를 지나서 롤토체스 부스를 볼 수 있었고 옆에는 프로세카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여기 줄이 상당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스 컬러도 이쁘고 직원분들도 친절하셔서 편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지스타에는 인텔도 들어왔었는데요. 최근에 나온 13세대 CPU 체험이 가능했고 노트북도 전시해둬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해볼 수 있었습니다. 노트북마다 다른 게임들이 깔려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컴퓨터들이 제 컴퓨터보다는 배는 좋았던 느낌이었습니다. 추가로 이번에 출시된 아크 그래픽카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 유튜브에서만 봤는데 실물로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보고 있으니 옆에 직원분이 설명도 해주셔서 재밌었습니다. 옆에는 마이크로닉스 부스가 있었는데 체험존에 사람만한 키보드가 있더라고요. 이 키보드 눌러보면서 느낀 건데 한 5분 하면 운동 엄청 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소에서 주력으로 판매하는 파워들도 볼 수 있었고 다양한 키보드나 헤드폰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뒷편에는 크래프톤 부스가 있었는데 크래프톤은 매번 부스 사이즈가 어마무시하죠. 이번에도 상당했습니다.
제가 갔었을 때 라이브 방송 중이었는데 보다보니 재밌더라고요. 이게 행사의 재미라 생각합니다. 옆에는 카카오게임즈 부스가 있었는데 가디스 오더라는 신작 게임을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부스 대기는 한 30분? 했었던 걸로 기억하네요. 체험도 해봤는데 뭔가 2.5등신 가디언 테일즈 느낌이 나더라고요. 렉 걸리는 거 없이 부들부들해서 좋았습니다. 바로 옆에는 신작 RS에 대한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락동민님을 실물로 뵈게 되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제가 옛날에 테라라는 게임을 했었는데 뭔가 발전된 테라 느낌 나서 묘했네요. 반대편엔 삼성 부스가 있었는데 이번 G스타 부스 체험 중에 가장 좋았다 생각한 부스 중 하나였습니다. 갤럭시 스토어 체험존이 있었고 삼성 모니터와 소닉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있어서 해봤는데 어우 소닉 어렵습니다. 뭐 그리 빠른지. 그리고 다른 게임도 체험해보고 삼성에서 판매하고 있는 SSD들도 볼 수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놀랐던 갤럭시 원싱 콜라보였는데 제가 알기로 삼성 핸드폰에 있어서 타 게임들과 콜라보를 잘 안 하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 가무 에디션도 그렇고 갤럭시 스토어 홍보존에 페이몬이 있거나 붕괴가 있는 거 보고 호요 버스가 얼마나 커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삼성 부스 옆에는 트랜스포머 부스도 있었고 건너편엔 넷마블 부스가 있었는데 웹툰 기반으로 만들었다는 게임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넥슨 부스에 도착했는데 이번 넥슨 부스는 마비노기 모바일, 퍼스트 디센던트, 카트라이더 모바일이 주력이었는데요. 체험하려고 줄을 서보니까 부스 관계자분이 지금 대기가 3시간이 넘어서 줄을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G스타에서 매우 좋았다고 생각한 점이 휴식 공간이었는데요. 1관, 2관 할 거 없이 부스 끝자락이나 중간에 이렇게 휴게 공간을 만들어둬서 쉴 수 있었습니다. 체험 이후에 목 축이기도 좋았어서 다음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격도 착했고 여기 에이드 맛있었어요. 짧게 쉬고 난 이후에 처음 보는 이루고월드라는 부스가 있었는데 여기도 크기가 엄청나서 되게 신기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몬스타 주식회사란 부스에 도착했는데 키보드랑 컴퓨터를 전시해둬서 관계자분에게 유통사 업체인가요? 하고 여쭤봤는데 알고 보니 컴퓨터 커스텀을 해주는 업체더라고요. 제품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셨는데 어우 너무 이쁜 거예요. 저 오른편에 파란 부분이 액체로 되어 있었는데 이날 본 컴퓨터 중에 가장 이뻤습니다. 이 LED 감성도 상당히 이뻤어요. 이후 처음 해봤던 에픽 스토어를 지나 기업 인디부스에 도착했는데 역대 G스타 인디부스들 중 가장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쭉 돌다가 샵앤픽이라는 곳을 발견했는데 제가 태생이 씹덕이라 그런지 눈길이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LED 무드 등을 볼 수 있었고 이게 다키마쿠란지 테피스트린지는 모르겠는데 중간에 있는 캐릭터가 귀여웠습니다. 다양한 컵들도 볼 수 있었고 SK 브로드밴드 부스를 지나서 개관이 부스에 도착했는데 제가 뭐라 말은 안 하겠지만 금, 토 합쳐서 이번 G스타 모든 부스들 중 가장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드럼으로 게임을 하는 부스를 지나 2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안내길을 따라 이동하니 붕괴 캐릭터들이 보이더라고요. 당연하게도 2관 입장 역시 대기줄이 있었습니다. 줄을 지나 가장 먼저 보인 부스는 네오위즈 피의 거짓이었는데요. 여기 부스 감성이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인기도 엄청났는데 덕분에 넥슨 부스처럼 더 이상 대기를 안 받는다 해서 금, 토 둘 다 체험을 못 해봤습니다. 매우 아쉬웠네요. 옆에는 호요버스 부스가 있었는데 앞에는 스타레일과 젠존제, 뒤편에는 원신과 붕괴 부스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었을 때 토크쇼 행사를 진행 중이었는데요. 첫날은 몬드, 다음날은 리월순으로 성우분들이 오셔서 행사를 진행하셨는데 남도영 성우님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쪽은 호요버스 굿즈 부스인데요. 이번에 판매하는 굿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오전에 이미 품절이 나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엄두가 아예 안 나서 이번 G스타에서 아예 배제한 부스였습니다. 오플런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텔레포트 석상을 지나 니케 부스에 도착했습니다. 코스프레 포토존 행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다들 너무 이쁘셨어요. 이번 G스타에서 가장 많은 코스어분들이 계셨던 부스가 니케가 아니었나 싶네요. 그렇게 체험을 위해서 대기 중에 보였던 니케에서 가장 귀여운 시프티를 지나 랩처 사격 체험 이후 지휘관 명찰에 도장을 받았습니다. 니케 부스 옆에는 주름게임 부스가 있었는데 아르케랜드 체험과 랑그리사에 대한 소개가 메인이었습니다. 부스 자체도 엄청 깔끔하게 꾸며놨더라고요. 직원분들이 매우 상냥하셨습니다. 체험도 해봤는데 오픈 때는 어떻게 나올까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체험을 끝내고 큼지막한 소닉을 지나 귀칼 게임도 볼 수 있었고, 이번 지스타에서 공개한 별이 되어라 2 부스가 있었고, 이관 인디게임 부스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인디게임존은 어딜 가든 인기 많았어서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던 지스타였습니다. 저는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지스타에 꾸준히 참가하고 있는데요. 역대 모든 지스타를 통틀어서 이번 지스타가 가장 재밌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하는 부스들의 게임 장르가 매우 다양했고, 체험도 이전에 비해 매우 체계적이었어서 사람이 많아 오래 걸리는 대기를 제외하면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다. 또 게임에 연관된 인텔이나 삼성 등의 기업 부스가 많았고, 구성도 알찼어서 더 재밌었다 생각을 하네요. 하루에 전부 체험하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규모가 컸어서 그만큼 힘들기도 했습니다. 이번 지스타가 규모도 크고 수능이 끝난 이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이제는 토요일이 아니더라도 평일이나 일요일 언제 가든 활기차고 재밌는 체험이 가능해졌다 생각합니다.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앞으로의 지스타도 이 정도만 유지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